우리는 전시된 예술과 건축물에 감탄하기 위해 적어도 한 곳의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이탈리아를 방문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들의 내부와 외부는 이탈리아의 긴 역사를 구현하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놀라운 기념물 중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에만 수천 개의 성당, 교회, 예배당이 있지만 크기, 예술, 디자인의 우아함 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외하고 영감을 주는 측면에서 여타 다른 성당보다 더 뛰어난 성당도 있습니다. 1. 시에나의 산타 마리아 아순타 성당. 산타 마리아 아순타는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또 다른 거대한 두오모이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정말 눈에 띕니다. 우선 시에나 대성당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방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투표에서 선전합니다. 외관에는 아름다운 석조가 드리워져 있지만 내부는 프레스코와 회화, 고딕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로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바닥에는 세계 최고의 대리석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성당에는 화려한 프레스코로 가득 찬 가장 아름다운 피콜로미니 도서관, 지하실, 세례당, 박물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에나의 두오모 정상에 오르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교회를 관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감도에서 내부와 외부를 모두 볼 수 있는 천국의 문 투어입니다. 2.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피렌체. 이탈리아 도시의 대부분의 성당과 마찬가지로 피렌체의 주요 성당은 단순히 두오모라고 더 자주 불립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성당과 달리 이 두오모의 실제 돔은 역사적이고 건축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대성당의 돔은 1296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약 200년 후인 15세기에 이르러서야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13세기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큰 돔을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 돔은 폭 150피트 지면에서 180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해결책은 금세공이자 소년 천재인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로부터 나왔습니다. 작가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뿐만 아니라 큰 구조물에 내재된 압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돔 2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1420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오늘날 르네상스 도시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벽돌 걸작인 피렌체 중심부에 웅장한 결과물이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성 베드로 대성당과 함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는 건축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건물로 당연히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시티. 로마와 강변을 공유하는 작은 도시 국가인 바티칸에서 엄밀히 말하면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성당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자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교회의 슈퍼맨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원조 사도인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당은 사실 이 장소를 점령한 두 번째 교회이지만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 베르니니가 설계한 콜로네이드와 발다친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판테온 장식이 있는 첫 번째 성당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모든 가톨릭 축제일은 교황이 직접 이곳에서 기념합니다. 4. 산타 마리아 나센테, 밀라노. 밀라노의 거대한 두오모 성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가톨릭 교회이자 가장 고딕적인 교회 중 하나입니다. 600년의 건축 기간 동안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흰색 대리석 정면을 장식하는 가르고일, 첨탑, 스파이크는 이탈리아 고딕 양식을 대표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전체 도시 블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며 스테인드 글라스 아치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을 확인한 다음 계단 또는 편리하게 배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당 지붕인 두오모의 테라자로 향하면 가르고일을 가까이서 보고 밀라노 너머 알프스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5.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로마. 밀라노 두오모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외관을 자랑한다면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는 가장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내부를 지닌 성당으로 꼽힙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의 교회가 드문 로마에서 그 독특함을 더욱 부각합니다. 로마의 건축 양식이 주로 바로크 양식을 따르는 가운데 이 성당의 내부는 화려한 아치형 천장이 돋보입니다. 천장은 눈부신 울트라마린 색조로 장식되었으며 금빛 별이 흩뿌려져 있어 마치 생생한 밤하늘이 바로 머리 위에 펼쳐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는 미네르바 신전을 포함해 이집트 여신 이시스와 이집트 신 세라피스를 모셨던 신전의 유적 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현재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당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대성당 중 하나로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무덤도 이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6. 로마는 판테온. 판테온은 서기 124년에 로마인들이 여러 신들을 모시기 위해 시민들에게 헌정한 신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609년에 기독교 교회로 개조되었지만 건물의 단순한 구조와 완벽한 대칭미는 여전히 이교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건축물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거의 모든 진지한 건축가들이 연구해 온 대상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테온의 돔은 철근 없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세계 최대의 돔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무명의 로마 건축가들이 완성한 이 돔은 이후에도 그 뛰어남을 능가하기 어려운 건축적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판테온은 고대 로마 건축가들의 천재성과 로마 종교적 관행의 변화무쌍함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또한 로마 전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건축물 중 하나로 시대를 초월한 위상을 자랑합니다. 7. 산 마르코 대성당 베니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교회가 가득한 이 나라에서 성 마르코는 비잔틴 특유의 걸작입니다. 이러한 예술 양식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고 동유럽과 근동의 대부분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동로마 제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성당도 성 마르코 성당만큼 비잔틴의 영향력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교회는 85,000피트가 넘는 황금 모자이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11세기 바실리카는 사도이자 베니스의 수호 성인 성 마르코에게 바치는 헌사로 서 있습니다. 그의 지지 아래 베니스는 1204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약탈품으로 금고를 가득 채우고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금과 예술품을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웅장한 성당만큼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성당은 없을 것입니다.